에이스 손흥민이 아시안컵 출전 선수로 선발되면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토트넘은 FA컵 번니와의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했고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2대2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제임스 매디슨의 복귀 소식에 토트넘 팬들은 다소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이 직면하는 다음 상대는 강팀이자 디펜딩 FA컵 우승팀인 맨체스터 시티인데요. 제임스 매디슨의 복귀가 확정됐지만 주장 손흥민의 공백은 메워지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손흥민이 빨리 복귀하길 바라는 토트넘 팬들이 많습니다. 한국은 바레인을 3대1로 꺾고 요르단을 2대2로 비겼습니다. 1승 1무를 기록한 한국은 25일 말레이시아와 맞붙는데 이 경기 결과에 따라 한국이 2조 1위를 차지할 수 있을지가 결정됩니다. 한국이 2조 1위라면 16강에서 D조 2위인 일본과 맞붙게 되고 한국이 2위라면 16강 상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됩니다. 영국 언론은 손흥민의 조기 복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을 노리고 있지만 영국 팬들의 공감을 별로 얻지 못하고 있는데요. 많은 영국 언론들은 한국이 16강에서 탈락할 경우 2월 3일 토트넘과 에버턴전 이전에 손흥민이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낮죠. 한국팀은 우승 유력한 후보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한국팀이 16강에서 탈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한국의 우승이 가까워질수록 토트넘 팬들의 걱정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의 주장은 물론 한국팀의 주장이기도 한 손흥민은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해 경기를 할 것이죠. 특히 최근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인터뷰는 영국 스포츠 매체에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손흥민과 관련된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한국 대표팀의 다른 두 선수인 이강인과 논란을 불러일으킨 조규성도 언급했습니다. 영국 기자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소니의 경기 영상을 보셨냐? 토트넘 축구팬들은 그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한국의 최근 경기력을 보면 그럴 일이 없어 보인다.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대처하실 거냐? 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솔직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메디슨까지 언급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토트넘은 아시안컵에서 손흥민의 활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영국 매체 BBC는 토트넘의 최근 흥미로운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BBC는 토트넘과 같은 클럽이 한 선수의 복귀만 바라고 있는 것은 이례적이고 토트넘에서 손흥민의 존재감이 엄청나다고 전했습니다. 토트넘은 시즌 초반부터 손흥민 없이 경기 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한동안 팀을 떠나 있는 동안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티모 베르너를 임대 영입했습니다. 에릭 다이어의 이적과 라두 드라구신의 영입으로 수비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12골 5도움으로 토트넘의 공격 라인을 단독으로 떠맡는 레전드 선수인 손흥민은 왼쪽 윙어나 중앙 공격수 모두 잘 소화했습니다. 토트넘은 공격수 티모 베르너를 영입하면서 손흥민의 공백을 더욱 실감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토트넘의 고민은 손흥민이 뛰고 있는 한국팀이 아시안컵에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입니다. 영국 언론은 손흥민 대신 티모 베르너가 토트넘에 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베르너는 지난 15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토트넘 데뷔전을 치르며 강점과 약점을 모두 보여주었습니다. 베르너는 빠른 플레이와 팀 동료들과의 연계가 좋다는 평가를 받았고 적극적인 슈팅 노력도 보여주며 코너킥도 자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처럼 득점이 기대됐던 베르너에게는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날 그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골문을 향해 5개의 슈팅을 날리며 의욕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어떤 슈팅도 골이 되지 않았는데요. 특히 오른발 슈팅은 평소 손흥민이 득점하는 것과 같은 위치에서 이뤄졌으나 슈팅을 날린 사람이 베르너이라 실패했습니다. 티모 베르너의 활약이 기대만큼 좋지 않자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 빠른 복귀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드러냈습니다. 토트넘은 경기 일정이 없는 가운데 클럽 팬들의 관심은 아시안컵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풋볼 런던도 손흥민이 아시안컵 일정을 마치고 토트넘으로 복귀할 수 있을지 깊은 관심을 보이며 분석했습니다. 풋볼 런던은 한국팀이 16강 이후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 손흥민이 조만간 토트넘으로 복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포스테코글루 코치의 인터뷰 내용도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는 손흥민이 치른 아시안컵 경기를 지켜봤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의외의 답변을 내놨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제시한 공격 라인에서의 자유로운 움직임 전략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난 두 경기에서 그의 전술에 다양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클린스만 감독의 공격 전략이 특히 실망스럽다고 평가했습니다. 1차전에서는 이강인의 개인기가 두 골을 이끌어내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한국팀과 요르단팀의 2차전에서는 손흥민이 개인기로 한국팀의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과 이강인의 개인 활약을 제외하면 한국팀의 공격 라인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평가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클린스만 감독은 취임 이후 공격수들에게 자유도를 부여했고 그게 꽤 잘 먹힌 것 같다. 하지만 이제는 몇몇 공격수들에게 너무 많은 부담이 지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조규성의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언급하며 클린스만 감독의 한때 효과적이었던 전술은 더 이상 먹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아시안컵 우승 유력 후보이고 아시안컵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가끔 손흥민이 공격에 고립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한국 대표팀 풀백과 윙어 간의 호흡이 좋지 않고 측면에서 동선이 겹치는 경우가 많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영국 언론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강인의 활약과 메디슨 활약을 비교했다는 점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 두 선수 모두 손흥민에게 든든한 지원을 해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기억는 아시안컵 첫 경기에서 조규성이 부진한 성적을 거뒀음에도 클린스만 감독이 손흥민을 공격수 자리에 맡기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놀랐는데요. 한국 대표팀의 공격에서 일부 선수들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손흥민이 너무 많이 움직여야 하는 상황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걱정을 느끼며 손흥민의 복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전략에 따르면 손흥민은 팀이 부족한 다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너무 많이 달리고 커버를 너무 많이 함으로 체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인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한국팀에서 골을 책임질 선수는 손흥민과 이강인 외에는 없는데 이강인은 뛰어나지만 손흥민만큼 골을 잘 넣는 선수는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손흥민은 골을 만들고 득점하는 데만 집중하면 되지만 미드필더와 수비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여러 포지션을 뛰어다녀야 하는데요. 하지만 손흥민이 그 위치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수비진도 영향을 받아 파울을 범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많은 골을 내줄 수 있죠. 풋볼 런던도 클린스만 감독이 전술에 큰 변화를 주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말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평가에 동의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클린스만 감독이 내야 할 유일한 해법은 선수 교체를 통한 전술 변화, 특히 조규성의 포지션 변화가 필요하죠. 우선 황희찬이 부상에서 복귀한다면 조규성보다 더 역동적인 공격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오른쪽 윙에 이강인, 왼쪽 윙에 손흥민을 배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황희찬이 중앙에 뛴다면 상대가 걱정할 트리오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 대표팀의 아시안컵 경기가 예상보다 해외에서 더 많이 보도되고 있는 이유는 한국 대표팀에는 유럽 최고의 대회에서 이름을 알린 선수가 3명 있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의 손흥민, PSG의 이강인,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는 모두 세계적인 선수로 꼽히는 선수들입니다. 김민재도 아시아 최고의 미드필더로 인정받고 있죠. 주장 손흥민의 지휘 아래 한국팀이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이라는 목표를 완수하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